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대전 시내버스 노사가 극적인 합의에 성공하며 오늘 새벽부터 이어졌던 버스 파업이 중단돼 내일부터 정상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시민들은 버스 파업에 따른 출근길 극심한 혼란으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대전 시내버스가 전면 파업으로 운행을 중단한 지 13시간여 만에 노사가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밤샘 협상에 이어 대전 버스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열린 협상 테이블에서 노사 양측은 정년 61세 연장과 유급휴일 4일 추가 등 주요 쟁점에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시내버스 파업으로 중단됐던 운행도 내일 새벽부터 전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시내버스 노조 측은 정년 연장과 유급휴직 보장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이다 합의에 실패해 오늘 새벽 5시부터 전면 파업에 나섰습니다. 13개 시내버스 업체 중 10개 업체가 파업에 참여해 전체 시내버스 60% 가까이 운행을 중단했고 이로 인해 아침 출근길부터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대전시가 긴급히 전세버스 등을 동원했지만 자리가 없어 탑승하지 못하는 일이 곳곳에서 속출했습니다. 이번 건에 사람이 그냥 꽉 찼더라고요. 지금 타야지 지각을 안 하는데 이번 거 놓쳐가지고 좀 막 지각할까 봐 지금 막 걱정도 되고 쌤도 지금 택시 잡아가지고 저를 이제 태우러 오신다고. 시민들은 급하게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을 찾아봤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다른 때보다 30분 더 일찍 나왔어요. 회사는 제가 8시 반까지 테크노 쪽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택시 타기에도 지금 택시도 안 잡히고 지금 계속 자동차만 가고 있고 버스가 아예 안 오네요. 특히 퇴근길에도 버스 운행이 파행을 겪으면서 시민들은 귀가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노사의 극적 합의로 우려했던 버스 파업 장기화는 막았지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하루 종일 애꿎은 시민들의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대법원이 매봉공원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한 대전시와 민간 사업자 간의 소송에서 대전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매봉파크 PFV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간특례 사업 수용결정 취소 처분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건을 대전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해 1심은 민간특례 사업을 취소한 대전시의 공익성보다 사업자의 피해가 더 크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2심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성구 매봉공원 일대 6만 4천여 제곱미터의 아파트를 짓는 민간특례 사업은 지난 2019년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환경 훼손을 이유로 부결되면서 사업자 측이 사업을 추진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구계획 승인 당시 있었던 초등학교 부지가 사라진 대전 용산지구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입주민이 3,500여 세대에 달해 자칫하면 학급당 40명이 넘는 과밀 학급이 나올 거라는 예측까지 나오는데요. 교육당국이 뒤늦게 학교용지 부활을 고민하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고 한치 앞을 못 내다본 행정에 학부모들만 피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유재일 기자입니다. 2023년 4월 입주 예정인 3천여 세대 규모의 유성 용산지구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시위를 벌입니다. 당초에 확보됐다 사라진 아파트 단지 내 초등학교 부지를 부활시켜달라는 겁니다. 단지 내 학교가 없으면 천여 명의 초등학생들이 8차선 대로를 건너 700m 떨어진 인근의 용산초등학교에 배치돼야 하는 상황. 이렇게 되면 학급당 인원이 40명을 넘어 전국 최다 과밀 학급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해결책을 촉구했습니다. 급당 40명 정도 되는 진짜 전국에서 유례 없는 최대 과밀 학급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교육 대책이 실제로 어디에 있습니까? 대전교육청은 당초 용산지구에 들어올 초등학생 수를 581명으로 예측해 용산초등학교 증축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해 2019년 1월 대전시의 학교용지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다자녀 가구 우선 분양 등 특별 공급으로 초등학생 수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현재 학교용지를 부활하거나 인근의 용산초등학교 내 25개 교실을 증축하는 등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용산초에 모듈러 교실 설치를 통해서 우선 배치하고 학교 설립은 개발지구 내에 학교용지를 우선 확보하는 방법과 불가능할 경우 인근 지역에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녹지로 바뀐 용지를 다시 학교 부지로 되돌리기 위한 절차가 복잡한 데다
관련 기관들 간의 이견으로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교육청 내부에선 학교용지 해제가 교육감 전결 사항인데 국장 전결로 처리된 점과 당시 실무자가 지난 7월 도안지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이라는 점을 주목하고 행정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학교용지 해제 관련해서는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가지고 그 담당자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서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측을 못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감사 청구고 뭐 또 진행 중에 있어요. 여기에 대전경찰청도 용산 도안지구의 학교 부지 해제 문제와 관련된 기관들의 위법성 여부를 수사 중이며 감사원의 국민감사까지 청구되는 등 학교용지 관련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TJB 류재일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법이 통과됐지만 세종의 집값은 10주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원의 9월 넷째 주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세종의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02% 하락하며 7월 넷째 주 이후 10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앞서 이춘희 세종시장은 브리핑에서 세종의사당과 관련된 상승 요인은 지난해 부동산 시장에 충분히 반영됐다며 신규 입주가 많아지고 매물 누적으로 내림세를 보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대전은 중구와 대덕구가 전주 대비 0.24% 오르는 등 평균 0.22% 상승했고 충남은 천안 서북구가 0.28% 상승하는 등 평균 0.24% 올랐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이송 서명식을 국회의장실에서 열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요 법안을 정부로 보내는 정부 이송 서명식은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 이어 세 번째로 세종의사당 설치법은 앞으로 2주 안에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20년 만에 세종 국회의사당 시대를 여는 역사적 이정표를 열었다며 국가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여야가 함께 잘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비서구권에서 처음으로 에이즈 치료제를 상용화해서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부작용도 적고 주사 대신에 먹는 방식이어서 다른 약과 함께 복용해도 괜찮다고 하는데요. 다국적 제약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16조 원대 규모의 에이즈 치료제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국산 기술로 탄생한 에이즈 치료제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5년 치료제 연구를 시작한 화학연구원은 13년 만에 치료제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이를 국내 신약 개발 기업에 이전했습니다. 이 기업은 국내 임상 1상을 거친 뒤 환자 수가 많은 중국의 제약사로 판권을 넘겨 중국에서 임상 1, 2, 3상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중국 국가약품감독국으로부터 에이즈 치료 효능을 인정받아 신약으로 판매 허가를 받았습니다. 바이러스성 질환 특성상 쉽지 않은 임상시험과 기존의 특허를 피해야 하는 높은 기술 장벽을 모두 넘어선 것입니다. 이제까지 아시아권에서 에이즈 치료제는 개발한 적이 거의 없는데 저희 화합물이 처음으로 중국에서 치료제로 개발된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전 정보를 바꿔 에이즈 증식을 막는 이 치료제는 뛰어난 항바이러스 효과와 달리 신경계통의 부작용이 적은 게 특징입니다. 주사제가 아니라 하루 한 번 먹는 방식으로 투여할 수 있고 다른 치료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화학연구원과 글로벌 판권을 갖고 있는 국내 신약 개발 기업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에이즈 환자가 많은 아프리카 등 해외 신흥시장 진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TJB 김진호입니다. 충남도가 추진하는 공공임대 아파트 더 행복한 주택이 해외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국영방송사인 CCTV는 지난 20일 국제 채널 오늘의 아시아주 프로그램을 통해 더 행복한 주택을 보도했고 SNS 웨이보 계정에서 2억 5천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TBS 방송도 지난 9일 뉴스를 통해 취업난과 주택난을 해결하는 대책으로 더 행복한 주택을 소개했습니다.
더 행복한 주택은 충남도의 공공임대 정책으로 청년 부부가 자녀 1명을 낳으면 임대료의 50%, 2명을 낳으면 아파트 임대료를 전액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활성화되면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대학 간의 담을 없애는 혁신적인 방안이 본격 논의되고 있는데요. 특화된 학과나 교육과정을 서로 공유해서 4차 산업혁명에 함께 대비하자는 건데 성공만 한다면 새로운 공유대학 시스템이 자리 잡게 됩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는 혁신 공유대학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전국 대학을 대표한 7개 대학 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의 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학 간 담을 허물기로 했습니다. 한국판 뉴딜 과제로 추진되는 국가 차원의 이 사업은 5천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 2026년까지 8대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인재 10만 명을 집중 육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대학이 서로 협력하고 또 여러 산업체와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면서 첨단 분야 인재 양성에 필요한 수준 높은 교육 과정을 개발할 것입니다. 공유대학이 인재를 배출하는 사업은 바이오 헬스와 빅데이터, 차세대 반도체 등 모두 8개 분야입니다. 지역대학 가운데 대학연합체 회장을 맡은 단국대가 바이오 헬스 분야를 주관하는데 대전대와 우송대 등도 포함됐습니다. 미래 자동차 분야의 선문대, 실감 미디어 분야에는 배재대가 선정됐습니다. 우선 대학별로 흩어져 있던 신기술 분야 연구 인력과 첨단 기자재 등 교육 자원 공동 활용을 시작으로 첨단 기술과 교육 과정을 공유하게 됩니다. 혁신 공유대학 사업을 성공리 추진해 그 성과를 국민 모두와 함께 공유하고 재학생들이 디지털 융합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충실히 실천하겠습니다. 혁신 공유대학은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낮추고 유연한 학습 참여를 위해 온라인 수업에 기반을 둔 집중 이수제 형태로 운영합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대전에서는 기존 확진자를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과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확진자가 9명에 달하는 등 하루 사이 확진자가 36명 추가됐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 대전에서는 모두 374명이 확진돼 하루 53.4명꼴입니다. 세종에서는 확진자의 가족과 지인 등 14명이 추가됐고 충남에서는 5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거리 두기를 2주 더 연장하는 방안을 놓고 정부 관계자들의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공직자 윤리법 개정으로 다음 달부터 부동산 관련 부서 공무원들의 재산 등록이 의무화된 가운데 행복도시건설청이 전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직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 속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재산 등록을 마쳐야 하며 근무와 결혼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신규 취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행복청은 이달 말까지 관련 업무와 관할 등을 고려해서 기관 특성에 맞는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 방안도 수립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대전시가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감수성을 키우고 지역 문화예술계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중학생과 같은 또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1인당 2만 포인트를 지급해 문화예술 작품을 관람하는 데 지원할 방침입니다.